나이가 들수록 능구렁이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왠지 마음이 불편해진다. 마치 세상을 교활하게 살아가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평생을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오려 애써온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제 와서 음흉하고 계산적인 늙은이가 되라는 말이라니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를 곱씹어 보면 그 속에는 인생의 후반전을 평화롭고 단단하게 지켜주는 깊은 지혜가 숨어 있다. 정약용 선생이 말한 능구렁이의 지혜란 결코 사람을 속이고 해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이 말은 우리가 쓸데없는 시기와 질투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고 교묘하게 다가와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서 내 소중한 것들을 보호하며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인생의 기술이다. 젊은 시절에는 솔직함이 미덕이라 믿었다. 기쁜 일이 생기면 온 동네가 떠나가라 자랑했고 슬픈 일이 있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하소연했다. 내 속을 다 보여주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라고 생각했고 감정을 숨기지 않는 것이 진심이라 여겼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돌아보면 어떠한가. 내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던 사람은 과연 몇이나 있었던가. 나의 슬픔을 진심으로 위로해 주던 사람은 또 얼마나 되었던가. 오히려 나의 솔직함이, 나의 순진함이 화살이 되어 다시 내 가슴에 꽂히는 경험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 겪어왔다. 결국 마음을 다 드러내는 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길이 아니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정약용 선생이 말한 능구렁이는 사람을 속이는 교활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평온을 지켜내는 현명한 어른의 상징이다. 깊은 강물이 소리 없이 흐르듯 이제는 내 감정과 속마음을 함부로 드러내기보다는 묵직한 지혜로 다스릴 때다. 이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감추는 기술이다. 진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적 침묵의 힘이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후반전을 평화롭게 만드는 능구렁이의 지혜이며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실용적이고 인간적인 가르침이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늘 솔직함을 최고의 덕목이라 배워왔다. 거짓 없이 속마음을 드러내야 진정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그래서 기쁜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알리고 슬픈 일이 생기면 만나는 사람마다 털어놓으며 마음을 나누려 했다. 그것이 인간적인 도리요, 진심의 표현이라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인생의 굴곡을 여러 번 겪다 보면 깨닫게 된다. 모든 진심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마음을 다해 전한 말이 때로는 오해가 되고 순수한 감정이 의심의 눈초리를 불러일으키며 내 진심이 누군가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깃거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나의 기쁨을 함께 축하해 주던 사람은 몇이나 되었던가. 나의 슬픔을 진심으로 공감해 주던 사람은 또 얼마나 있었던가. 솔직히 털어놓았던 이야기가 어느 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전혀 다른 의미로 왜곡되어 돌아온 경험. 한 번쯤은 모두 해봤을 것이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는다. 나의 솔직함이, 나의 순진함이 화살이 되어 다시 내 가슴에 밝히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진심을 드러내는 것이 항상 선장은 아니다. 오히려 때로는 스스로를 상처 입히는 부메랑이 되기도 한다. 감정의 순간에 내뱉은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리고 깊은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다.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고 너무 쉽게 마음을 열었던 것이 결국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제는 알아야 한다. 모든 사람이 나의 내면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기쁨을 질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의 고민을 흉거리로 삼는다. 그러니 내 마음의 문을 함부로 여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그것은 순수함일 수는 있지만 동시에 어리석음이기도 하다. 정약용 선생의 말처럼 인생의 후반전에는
내 속마음을 모두 드러내기보다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보여주는 절제가 필요하다. 깊은 강은 쉽게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 안에 흐르는 물이 깊고 넓기 때문이다. 진짜 어른의 지혜는 감정에 이끌려 말하지 않는 데 있다. 내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고 세상과의 거리를 적당히 유지할 줄 아는 데 있다. 우리가 감정을 숨긴다고 해서 거짓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 자신을 보호하고 관계를 지키기 위한 고도의 배려이며 성숙한 품격이다. 솔직함이 항상 진실을 뜻하지는 않는다. 진심이더라도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진심이 될 때가 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진심은 조용한 표정과 행동 속에서 오히려 더 진하게 전해진다. 결국 나이 들수록 우리가 지녀야 할 것은 모두에게 솔직한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지혜이다. 이것이 바로 진짜 능구렁이의 첫 번째 덕목이다. 세상의 복잡한 감정 속에서 내 마음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그리고 인간 관계를 오래도록 따뜻하게 이어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지혜 말이다. 우리가 왜 속마음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지, 그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다. 나이가 들면 자식 걱정이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새로운 근심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 관계에서의 미묘한 감정선이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종종 서운함과 그리움 사이에서 갈팡질팡한다. 그 마음이 애틋해서 혹은 걱정이 앞서서 무심코 한마디 툭 던진 말이 생각지도 못한 오해를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보자. 아들 내외가 어렵게 장만한 새 집에 초대받았다고 상상해보자. 마음속에서는 기쁨이 차오르지만 막상 집을 둘러보니 햇볕이 잘 들지 않고 동네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무심코 이렇게 말한다. 얘야, 여긴 너무 그늘이 많지 않니? 애들 건강엔 볕이 잘 드는 집이 좋을 텐데. 좀 더 무리해서라도 남양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부모 입장에서는 평생의 경험에서 나온 애정 어린 충고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아들 내외의 마음은 어떨까? 힘들게 모은 돈으로 수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인데 부모의 한마디가 마치 그 모든 노력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 우리 사정도 모르시면서 왜 꼭 저런 말씀을 하실까? 라는 서운함이 피어나고 그 작은 틈이 점점 커져 대화는 불편해지고 마음의 벽이 생긴다. 부모의 진심이 오히려 상처가 되어 돌아오는 순간 우리는 늦게 깨닫는다. 나는 사랑해서 한 말인데 왜 저 아이는 그렇게 받아들였을까? 그러나 이미 관계의 온도는 식어버린 뒤다. 이처럼 솔직한 말이 늘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감정의 방향이 서로 다를 뿐인데 우리는 그 차이를 미처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다. 비슷한 일은 친구 사이에서도 일어난다. 오랜만에 모인 친구들과의 자리에서 이야기꽃이 피어나면 어김없이 자식 이야기로 흘러간다. 한 친구가 자랑스럽게 말한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 상급자로 발령받았대. 월급도 꽤 올랐다더라. 그 순간 내 마음 한구석에서 부하가 치민다. 내 아들은 아직 자리도 잡지 못하고 고생 중인데 괜히 자랑처럼 들린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해버린다. 승진이 다가 아니지. 요즘은 돈보다 마음의 여유가 더 중요하잖아. 우리 아들은 비록 월급은 적어도 자기 시간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 내 입장에서는 단지 내 자식을 감싸주고 싶었던 말이었지만 듣는 이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곧 비교이자 비난처럼 느껴진다. 분위기는 금세 싸늘해지고 그동안 쌓아온 우정에 미세한 금이 간다. 다른 친구들은 눈치를 보며 어색한 미소를 짓고 결국 모임의 따뜻한 공기가 한순간에 사라진다. 결국 우리는 깨닫게 된다. 내가 단지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왜 상처가 되었을까?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진심도 상황에 따라 흉기가 되고
감정도 순간의 말로 엉뚱하게 비틀어진다. 그렇기에 어른의 지혜는 바로 말을 아끼는 데 있다. 정약용 선생이 말한 능구렁이의 지혜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빛을 발한다. 자식의 집을 보고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도 얘야, 정말 대단하구나. 너의 힘으로 이렇게 멋진 집을 마련하다니 대견하다. 라고 먼저 격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심으로 조언이 필요할 때 시간을 두고 조용히 말하는 것이다. 살다 보니 햇볕이 잘 드는 것도 중요하더라. 이렇게 부드럽게 운을 떼면 상대방은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연다. 친구의 자랑에 속이 상할 때도 마찬가지다. 정말 잘 됐네. 친구 아들이 잘 되니 나도 기쁘다. 라고 말하며 미소로 받아주는 것이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남의 집 자식과 우리 집 자식은 비교할 필요가 없다.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의 시간이 있다. 이것이 위선이나 가식일까? 아니다. 이것은 관계를 지키고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성숙한 처세다. 감정을 앞세워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정직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려 모두가 편안하도록 만드는 것이 진짜 어른의 덕목이다. 쓸데없는 말로 원수를 만들지 않고 무심한 자랑으로 질투를 사지 않으며 섣부른 솔직함으로 약점을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강조했던 능구렁이의 지혜이며 인생의 후반전을 평화롭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삶의 기술이다. 이 지혜는 단지 옛날 이야기나 고리타분한 교훈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생존 기술이다. 세상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했다. 관계의 방식도, 말의 무게도, 그리고 감정이 전달되는 속도도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동네 사람들끼리, 친척끼리 모여 앉아 서로의 속내를 터놓고 이야기하던 시절이 있었다. 누가 아프면 모두가 찾아가 안부를 묻고 집안일이 어려우면 이웃이 나서서 도와주던 따뜻한 공동체의 시대였다. 그때는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곧 믿음의 표현이었고 인간적인 정정을 나누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회는 사라졌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시대가 되었고 각자의 삶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사람들은 자기 세계 안에서 벽을 세우고 관계는 얕고 빠르게 흘러간다. 이런 세상에서 예전처럼 속을 다 털어놓는 것은 마치 갑옷을 벗고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는 것과 같다. 특히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시대에는 말 한마디가 예전보다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빠르게 퍼져나간다. 가족끼리의 단체 채팅방에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생각지도 못한 파장을 일으킨다. 예전 같으면 그 자리에서 흘러갔을 말이 이제는 그대로 기록으로 남고 캡처되어 오해의 불씨가 되어버린다. 며느리에게 서운하다는 한 문장이 누군가의 손에 전해지고 시어머니가 단체방에서 내 험담을 했다더라는 말이 퍼지는 순간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갈등으로 변한다. 한때 웃으며 나누던 말이 하루아침에 감정의 벽이 되고 디지털 낙인이 되어 우리를 괴롭힌다. 게다가 지금은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 부모 세대가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꾸려야 하는 시간이 훨씬 길어졌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이나 이웃이 함께 삶을 나누어 줬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를 위로해야 하는 시대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안정된 인간관계와 평온한 마음이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사정, 재산, 자식 이야기를 지나치게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것은 때로 나를 향한 위험의 문을 스스로 여는 일이다. 외로우시죠? 제가 가족처럼 모실게요. 이 약 정말 좋습니다. 자식분들도 놀라실 거예요.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한번 고려해 보시죠. 이런 달콤한 말로 다가오는 사람들 중에는 내 약점을 노리고 다가오는 사기꾼들이 섞여 있다. 나의 외로움과 불안함을 드러낸 것이 도리어 그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다.
또한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도 속마음을 다 드러내는 것은 더 이상 현명하지 않다. 요즘의 젊은 세대는 부모의 조언보다는 간섭으로 느끼기 쉽다. 그들은 자신만의 방식을 존중받길 원한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가 살아보니 그건 틀렸다는 기준으로 말하려 한다. 그 말이 아무리 진심이라도 상대가 듣기에 잔소리처럼 들리는 순간 대화는 단절된다. 부모의 한마디가 자식에게 상처가 되고 자식의 반응이 부모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히는 일이 반복된다. 결국 사랑하는 가족끼리도 점점 멀어진다. 그리고 그 원인은 대부분 말의 방식에 있다. 진심은 변하지 않았는데 표현이 달라졌을 뿐이다. 이제는 세상을 탓할 때가 아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이 없다. 세상이 너무 각박해졌다. 라고 한탄하기보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의 규칙을 배워야 한다. 변화된 시대에는 변화된 지혜가 필요하다. 나의 평판을 지키고 나의 재산을 보호하며 나의 소중한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입을 무겁게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현대를 사는 어른들이 반드시 익혀야 할 새로운 생존법이다. 말을 아끼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성숙함이다. 속마음을 감춘다는 것은 위선이 아니라 배려다. 세상이 달라졌다면 우리 또한 그 흐름에 맞게 말의 무게를 다시 배워야 한다. 결국 진짜 지혜란 변한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말한 능구렁이의 지혜의 진정한 현대적 의미다. 정약용 선생이 남긴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다가오는 지혜가 있다. 그것은 바로 말하기 전에 반드시 3가지 저울에 달아보라는 원칙이다. 그 3가지는 진실인가, 꼭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상처를 주지 않는가이다. 이 3가지 기준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가 평생 동안 가장 자주 잊고 살아온 지혜이기도 하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감정이 앞설 때가 많다. 기분이 상하면 바로 말이 튀어나오고 누군가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즉각적인 반응으로 감정을 쏟아낸다. 그때마다 우리는 후회한다.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조금만 참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정약용 선생은 이런 후회를 줄이기 위해 복귀, 후거의 중요성을 말했다. 바둑을 둔 뒤 처음부터 다시 되짚어보며 잘못된 수를 찾듯이 우리가 했던 말과 행동을 다시 돌아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후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하기 전에 미리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생은 말했다. 말을 내뱉기 전에 3가지 저울에 올려보라. 그 무게를 재어본 뒤에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만 입을 열라. 이것이 바로 평화를 지키는 말의 첫 번째 원칙이다. 첫 번째 저울은 이 말이 과연 진실인가? 이다. 내가 전하려는 이야기가 정말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단 한 줄의 거짓도 없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우리는 흔히 누가 그러더라 라는 말로 시작하는 소문을 너무 쉽게 옮긴다. 그런데 만약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나는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이 되고 만다.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을 때 내가 잃게 될 신뢰는 결코 되돌릴 수 없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거나 불확실한 이야기는 내 입에서 멈춰야 한다. 그것이 나의 품격을 지키는 첫 번째 관문이다. 두 번째 저울은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 꼭 해야만 하는 말인가?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 말은 안 하는 편이 낫다. 특히 남의 허물을 드러내거나 나의 공을 자랑하거나 불평을 늘어놓는 말들은 대부분 불필요한 말이다. 그런 말들은 순간의 속은 시원하게 해줄지 몰라도 결국에는 관계에 금을 남긴다. 침묵은 금이다 라는 옛말은 단지 거칠애가 아니다. 값싼 말을 100마디 내뱉는 것보다 무게 있는 침묵 한 번이 더 큰 울림을 줄 때가 많다. 내 말이 그 침묵보다 가치 있을 때만 입을 여는 습관. 그것이 두 번째 저울의 지혜다. 세 번째 저울은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이 말이 혹시 상처를 주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다.
아무리 진실하고 아무리 필요한 말이라도 그 말이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특히 상대의 약점이나 아픈 과거를 건드리는 말은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긴다. 우리는 흔히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며 비판을 정당화하지만 그 말 속에 숨은 가시가 상대의 가슴을 찌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리고 그 마음을 얻는 첫걸음은 상처 주지 않는 말에서 시작된다. 진심은 언제나 따뜻해야 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보다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다. 이 세 가지 저울에 나의 말과 행동을 달아보는 습관, 그것이야말로 정약용 선생이 말한 지혜의 핵심이다. 진실인가, 필요한가, 상처를 주지 않는가, 이 세 가지를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인생의 수많은 오해와 갈등, 그리고 후회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 결국 이 단순한 원칙 하나가 우리의 평화를, 관계의 신뢰를, 그리고 인생의 품격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정약용 선생이 말한 능구렁이의 지혜가 단지 교활함의 비유가 아니라 삶을 평화롭게 만드는 깊은 통찰임을 알게 되었다. 그분이 말한 능구렁이 란 남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거친 물결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솔직한 것이 좋은 것이라 믿어왔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정직이고 감정을 숨기지 않는 것이 진심이라 여겼다. 하지만 그 솔직함이 언제나 따뜻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다. 말 한마디에 관계가 흔들리고 감정의 불씨 하나에 평화가 무너졌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이제는 그 반복을 멈춰야 한다. 인생의 후반전은 젊을 때와 다르다. 그때는 앞으로 달려야 했다면 지금은 지켜야 할 때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비우고 관계를 다스리며 내 안의 평화를 키워야 한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는 먼 시대의 교훈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생존의 기술이다. 그분은 유배지의 외로움 속에서도 깨달았다. 말은 한순간의 바람 같지만 그 바람이 향하는 곳에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짐해야 한다. 내가 하는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어떤 결과를 만들지 먼저 생각하기로. 감정이 앞설 때 3초만 숨을 고르고 내 입술이 내 마음보다 빨리 움직이지 않게 하기로. 오늘부터 우리는 말의 주인이 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한다.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의 중심을 잡는 연습을. 그것은 단지 인내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다.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다. 말로 설득하려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지혜를 익히자. 잔소리 대신 조용한 미소로, 비판 대신 기다림으로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다. 그리고 누군가의 자랑을 들을 때 속으로 비교하지 말고 그 사람의 행복이 곧 나의 기쁨이 되길 하는 마음으로 웃어보자. 그 미소 하나가 내 마음의 평화를 지켜주는 방패가 될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향해 가는 지금, 우리가 진정 배워야 할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더 깊은 침묵이다. 깊은 강물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속이 꽉 찬 곡식은 고개를 숙인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묵직하고 고요하게 흘러야 한다. 말을 줄이는 만큼 마음은 넓어진다. 감정을 다스리는 만큼 세상은 부드러워진다. 그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진짜 평화를 만나게 된다. 오늘 이 지혜를 마음에 심자. 하루 한 번이라도 내 말 앞에서 멈추어 서고 내 감정 앞에서 호흡을 고르자. 그 짧은 순간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내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이어줄 것이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도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우리가 그 지혜를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노년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다. 고요하지만 단단한 삶. 그것이 바로 능구렁이의 지혜이며
진정한 어른으로 사는 법이다.